인생 공부 2부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또 이렇게 일부에서 열정적으로 고 작가님이랑 얘기해서 요 시간이 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진짜, 뭐 얘기한 게 있나요? 제가 열심히 들었지. 예. 그래서 이제 2부에는 이제 초중고에서 초중에서 올라서 고등학생들 네. 이제 정량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제 7등급 맞던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본명을 말할 뻔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니셜 철수라고 하죠 또. 예, 철수로 해요. 철수로 하시죠. 남자는 다 네, 철수로 해. 이 철수는 7등급 맞던 철수는 어떻게 3등급을 맞게 되었나. 그거는 뭐 수능 봐보신 분은 뭐 그냥 반에서 꼴찌하다 어떻게 15등을 하게 되었나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20등을 하게 되었나 진짜 이 정도거든요. 공부를 아예 전혀 못하다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되었나.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레드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막 엄청나게 코칭이랑 멘토링으로 성공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또 회사를 다니면서 삼성에 다니면서 제가 금토일을 다 일했어요.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을 다 한 게 한 2년 돼요. 2년. 진짜로 제가 친구들은 아는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 왜 안 만나나 했는데 그게 일하느라고. 뭐 돈 버는 것도 좋았고 솔직히 그다음에 너무 이게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너무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많이 있는데 딱 그것도 한두 명밖에 못 하기 때문에 힘이 너무 들어갔고 하다가 쓰러질 뻔한 적도 있어요 진짜. 그랬겠네요. 6시 50분에 집에 도착해서 금요일날 밤에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서 뛰어가면서 7시에 카페로 가서 10시까지 또 멘토링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절하듯이 자서 또 토요일 출근 또 해야 되거든요. 다 5시 30분에 또 버스 타야 되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버스 타고 눈 뜨면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그런 게 좀 열심히 살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이거에 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주인공과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만 다르지 동사는 똑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진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그 철수 얘기를 해드리면은 철수가 저한테 왔습니다. 네. 철수가 왔는데 고3인 철수가 왔습니다. 고3? 네, 고3에 올라가려고 이제 왔습니다. 네.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거여서. 근데 철수가 이제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축구를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축구를 잘하면 일단 저는 편합니다. 대화하기가 편해서. 그러겠네요. 그래서 철수는 아까 똑같아요.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철남이. 이번에 형 동생 바뀌네. 철남이랑 또 같이 왔어요. 철남이랑 같이 왔는데 걔네들은 또 동생은 좀 공부를 잘하는데 일단 급해서 철남이는 얼떨결에 아빠가 보내서 쫓아온 거고 철수 얘기가 중요한데 철수가 와서 딱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고3인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도 갖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배경을 물어봤어요. 철수는 여자친구도 있답니다. 고3이 뭐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주말에는 이렇게 한 토요일은 데이트를 해야 된답니다. 여자친구. 능력자네. 네, 능력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3은 빨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친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친해지는 게 중요해갖고 제가 그 추천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되게 괜찮은 건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잉여들이 히치하이킹이라고 아세요? 몰라. 오늘 가서 꼭 보세요. 이게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이게 그 어떤 그 영화 만드는 친구들이 학교 들어왔. 유명한 학교를 자퇴하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요. 그래서 돈도 거의 안 들고 그래서 계획이 뭐냐면 한인 빈막 광고를 만들어주고 유럽을 여행하겠다 그랬는데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리얼 다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근데 한국 웬걸 아무도 광고를 안 만들겠다는 거야, 한국 민박이. 그래서 거지가 됐죠. 그래서 막 노숙하고 어떻게 가다가 결국에는 7명 중에 3명은 포기하고 하다가 이 친구들이 전환점을 맞이한 게 한국 민박을 노리지 말고 외국 유스 호스텔을 노리자. 그래서 해서 그 유스 호스텔 광고가 대박이 나. 그래서 모든 유스 호스텔에서 이 친구들한테 광고를 만들고 싶어서 진짜로 유럽 여행을 다 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여주면서 거기 이제 걔네들이 막말도 많이 하거든요. 리얼 다큐라 갖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항상 멘토링을 하면은 안 보는 애들도 있지만 좀 이제 빨리 채널링을 형성해야 될 때 심리적 공감대를 빨리 형성해 그걸 보면 애들이 막 웃겨 죽어요. 애들이 웃겨 갖고. 저도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예, 꼭 보세요. 재밌겠네. 근데 이제 일단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무조건 공통적으로 잘하면 좋은 게 제가 봤을 때 수능을 떠나서 외국어는 무조건 잘하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왜냐면은 다 잘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있고 국영수를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뭐
오랫동안 쌓은 내공이 없으면 그 단기간에 세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건 맞아요. 그거는 100m 선수가 마라톤도 우승하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영어가 되게 익히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그래서 영어로 찍어줍니다. 근데 제가 걔네한테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냥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끝나고 질문을 막 해요. 이 다큐멘터리 핵심이 뭔 거 같냐고. 전환의 포인트는 영어라고, 영어. 왜? 한국 민박만 노리다가 유소스텔로 노린 것 어떻게 해서 고객이 100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난 거라고. 그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의 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들도 심지어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뻔한 얘기인데, 방금 제가 걔한테 하고, 철수, 영어 해? 그러면 할 것 같아. 안 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봐보라고. 너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걔는 이제 축구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너 잉글랜드 가면은 너 정도 실력이면 프리미어 7부 리그 정도에서는 뛸 수 있어. 거기서 축구해보고 싶지 않아? 정말 프로들과 축구해보고 싶지 않아? 막 이제 미치는 거야. 막 영어하고 싶어하고 막 올라오는 거야. 막. 왜냐면 그 7부 정도는 할 수 있어. 진짜 잘 차는 애들이면은 막 트럭 기사도 하고 걔는 진짜 잘 차거든요. 네. 걔는 거의 준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잘 차는 애라서 제가 막 그걸로 걔는 딱 걸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만 믿고 스마트폰을 없애자. 그래요. 그러면 반감이 일단 엄청 심해요. 근데 일단은 채널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그 농구 골대가 있었는데 항상 나가면은 농구 한번 할까? 선생님이랑 축구만 잘하는데 선생님은 축구도 잘하는데 농구도 잘해. 그리고 농구하면 저한테 농구 못 이기거든요. 그렇겠네. 일단은 그 키로 못 이긴 게 아니라 제가 슛을 되게 잘 넣어요. 제가 그래서 슛 막 진짜 10개 넣는 거 이렇게 보여줘요. 막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반복해서 된 거라고. 선생님이 원래 센터만 해갖고 이런 거 못했는데 진짜 미국 가서 농구하려고 막 열심히 열심하다 보니까 내가 점프도 안 되지, 팔도 짧지, 힘도 약하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슛밖에 없어갖고 슛 신준섭 슬램덩크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르겠지만 그는 얼마나 들어보는 그는 멋진 폼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내 신시니까 또 준섭이 형 그래서 내가 신준섭처럼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그 반복 숙달이랑 영어 해야 되는 거 이런 공감대를 이렇게 습자지에 물 스며들듯이 제가 쫙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핸드폰을 끊으면은 핸드폰을 끊는 거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끊으면은 말라 죽는다 그러는데 여자친구랑 무조건 헤어지게 돼요. 아니야 될까 헤어졌어요. 그 내가 이거 방송에 나오면은 철수는 누군지 아니까 미안해 철수야.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얘기했었어. 너 잘 됐잖아. 잘 됐잖아. 얘 얘기는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그렇게 됐어요. 철수가 그렇게 돼갖고 철수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엄마랑 이제 합의를 봐요. 일단은 저한테 멘토링을 하면 무조건 학원은 다 끊어야 돼요. 왜? 다 학원을 6년, 12년 보냈는데 와서 시험 보면 영어 100점 만점에 30점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을 왜 보낸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돈 모았으면 아까 또 얘기하잖아요. 오토바이로 한 대 산다니까요. 나중에 배달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에서 끊어요. 학원비가 예를 들면 20만 원에도 있고 30만 원에도 있고 뭐 10만 원에도 있고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얘랑 딜을 할 거라고 철수랑. 그러니까 지금은 내적 동기부여보다는 외적 동기부여가 지금 필요한 왜냐하면 단기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외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단어를 내가 한 번에 600개씩 시험 볼 건데 600개. 응? 그 거의 꼴찌에 가까운. 600개. 걔는 평생 600개는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600개 쉽지 않으니. 일주일에 600개씩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20만 원 주겠다. 그러면은 콜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건 얘네뿐만 아니라 제가 똑같아. 강연에 가서 300명한테 진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 2만 개 단어 외우라고 하면 2만 개 다음 주까지는 아니고 다음 달까지 외우라면 외울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제가 300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좌우로 고개가 절레절레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다이어만 100억 주면 외울 거예요, 못 외울 거예요. 그러면은 손드는 사람도 나와요. 자기 외우겠다고. 손드는 사람이 나와요. 손드는 사람. 그냥 다 외울 수 있대. 자기도 해볼만 하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동기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 성인한테도 2, 30만 원이면 큰 돈이지만 중고등학생한테 2, 30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제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제 저가 대학교를 중퇴했잖아요. 너가 대학교 때 잘해서 이 정도 막말로기에서 4.0 이상 되면 등록금 돈 줄게. 그럼 했을 거 아니에요? 한다니까요.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어차피 걔한테 들어갈 돈이었는데 올바르게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효율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사냐가 문제는 거죠, 진짜. 갑자기 떠올랐는데 미국 되게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두 예. 명이 있어요. 두 명이 백만장자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 근데 딱 그거예요. 애들한테 돈을 주는 거. 예. 근데 그게 아마 지금 3년, 4년째, 5년째 하고 있는데 예. 계속 효력이 다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니, 뭐 돈 주니까 애들이 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돈 해가지고 뭘 하면은 원래 행동경제학 부정적이고 그렇죠. 뭐 얼마 지속이 약하다. 그렇지. 그 아니에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릴수록 예. 외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고 예.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인이면 잘 안 예. 통하죠. 예. 근데 이제 어릴수록 외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습관화 됐을 경우에는 또 어렸을 때 나오는 점수나 성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반인데. 예. 그리고 한번 뭐를 찍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외적 동기냐 내적 동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를 가져봤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의 문제인데 맞아요. 외적 동기 가져본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적 동기에 돌리는 그 성취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안 해본 사람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자기의 한계를 뚫어봐야죠. 그렇죠. 그 전에 오늘 일부에서 얘기했던 애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한계를 한번 뚫어서 찍어볼 예. 경우에 그것이 다른 분야나 예. 실제적으로 공부한다 할지라도 7등급 3등급 됐으면 예. 모르죠. 걔가 박사 됐고 뭐 예. 노벨상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럴 때 이 얘기는 계속됩니다. 네, 진짜. 근데 예. 이게 그걸 극복했을 때에는 뭐를 하든지 간에 예.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니까 한번 자기의 어떤 한계를 한번 깨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유, 이 친구는 지금 그래갖고 아직 그래서 제가 스토리 중이죠. 스토리 중이죠. 그러니까 600개를 일주일마다 600개씩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깔끔해요. 그 우선순위 0단으로 그때 썼는데 어때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래서 1,800개인가 1,500개인가 돼요 그게. 그래서 맞아요, 3주 동안 1,800개를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주째 검사를 해요. 1,800개 다 시험을 봐요. 3주에? 4주만 그러니까 3주 600개 배우고 다음 주 600개 외우고 또 600개 외우고 마지막에 1,800개 시험을 봐요. 1,800개. 1,800개 시험을 딱 이렇게 봐버려요 제가. 그래서 1,800개 다 하면 50만 원 줘요. 그러면은 미쳐요. 근데 그게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임계점을 잘 설정해줘야 돼요. 제가 정확히 얘가 예를 들어 1,800개 중에 900개만 외울 것 같은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 그렇죠. 코칭의 힘은 얘를 얼마나 잘 파. 그러면은 1,300개 정도 넘으면 내가 50만 원 준다 그래요. 될 수 있을 만큼 선을 걸지 1,800개 다 하면 못해요.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 보이죠. 여러분 1,800개 다 쓰는데 5시간 넘게 걸려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손목이 나가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약간 필터링해서 한 1,200개 정도 시험 보는데 진짜 1,000개 넘게를 다 쓰게 해요. 그걸 다 써봐야 돼. 거기다 대고 그래 10개만 필터링 그런 거 안 돼요. 다 봐야 돼요. 시간이 없을 때는 최소한 300개씩을 제가 시험을 봐요. 다 써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공부한 게 티가 나지. 그러니까 외우는 걸 빽빽이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꺼내 봐야 돼요. 그리고 보는 데만 해도 그게 되게 채점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줄 때마다 한 장 한 장 바로바로 채점을 해요. 옛날 한꺼번에 보려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보는 데만 해도 몇십 분이 걸리는데 쓰는 애는 몇 시간 동안 쓰고 있거든요. 어디 갖고. 예?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기발하네. 그런 게 그런 비효율적인 거 무식한 거 그런 사람이 잘 삽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왜냐면은 방향만 맞다면은 무식하고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계속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아까 작가님이 말씀 것처럼 한계를 뚫어내는 거거든요. 한계를 뚫을 때는 깔끔하게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삐죽삐죽 피져나오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구멍을 뚫으려 그러다 하면 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뽀개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내가 예쁘게 무슨 드릴도 아니고 드릴로 여러 번 뚫어도 톱밥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한계를 뚫다면 동그란 구멍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거는 상상 실험에나 존재하는 거지 세상은 다르거든요. 막 찐덕찐덕한 막 얘를 벽을 뚫는 테이프도 묻어나올 수 있는 거고 막 뚫다 보면 철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뚫는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그럼 무조건 가야 돼요. 뚫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셔야죠. 뚫는 거의 목적이 뭐예요? 저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멍으로 갈 수 없으면 부시고 가야죠. 안 되면 넘어가야죠. 또 그 천장을 뚫고 넘어서 가야죠. 그러니까 변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저랑 했을 때 6, 7 영어를 맞았는데 3, 4 맞다가 저랑 모의고사 봤을 때는 1등급에 1점 모자란 적이 있었어요. 대박이다. 진짜. 학교에서 얘가 그러니까 공차고 자던 애인데 얘네 학교에서 다 놀랐어요. 얘가 왜 이렇게 됐나 얘가. 얘 친구들이 괴리감에 빠지고. 그렇겠네요. 아니 얘가 분명히 나랑 같이 대학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가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수도권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주니까
안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진짜. 다 아니고 다 이렇게 돼. 다. 감정이입이 되는 게 저 중고등학교 때 옛날 때 이제 서울이면 노량진에 한샘학원이랄지 뭐 학원 많이 다니는 다니잖아요. 저도 한번 다녀봤죠. 예. 그냥 그 돈을 걸고 나보러 공부를 하라고 했으면 훨씬 잘했겠네. 당연하죠. 실제로 줘봤으면은 그 학원비 줄게. 니 그냥 공부해봐. 학원에 가면은 어디 진공청소기 있으면 영원히 글로 빨려 들려가기나 하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솔직히 그 진짜 영원히가 털리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유명한 강사도 계시지만 그런 것도 단기 기억만 남거든요. 장기 기억 안 나거든요. 그 이미 실험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들을 때 유창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오히려 뇌장염을 적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되게 따분할 때하고 뇌 상태가 비슷해요. 실제로 그걸 듣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지 너무 행동이 없으면 안 되고 심지어 되게 오히려 말을 좀 못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강의 들을 때는 오히려 더 뇌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정제된 음식은 몸에 좋지 않잖아요. 영양분이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에이스 강사들은 정제된 강의를 하는 거죠. 맛은 있고 잘 넘어가는데 남는 건 없죠 생각보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제 강연이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무대 밖으로 자주 내려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엄청 해야 돼요. 엄청 해야 돼요, 엄청. 막 사람들이 막 눈을 엄청 안 피하려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못 자겠네. 3시간 동안 아무도 안 자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이디어로 개발을 한 게 큰 강의장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빈 포인트로 찍어서 하면 좀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성균관대 갔을 때 제가 이제 대박 아이디어를 낸 게 초콜릿을 사갑니다. 그래서 집어 던집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누군가 받잖아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자기도. 그래서 되게 기습적으로 던지면 되게 난처. 받았네. 근데 후배니까 너 대답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되면 그 초콜릿이 무슨 폭탄도 아닌데 초콜릿이 가는 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 안 잡으려고 초콜릿을. 원자폭탄 투하는 것처럼 초콜릿이.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집으세요. 제가 그러면서 그거 이따 먹으면서 일단 대답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기발하네. 제일 허접한 강의가 혼자 떠드는 강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맞아요. 또 이게 제 고영성 작가님을 좋아하는 게 저 고영성 작가님께서 책을 다 못 사보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되게 이타적인 행위거든요. 그 요약을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독서 카드 뉴스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저희 그 인생 공부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더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뉴스뿐만 아니라 질문이 있으면 내가 질문도 받아주겠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랑 이렇게 진짜 소통해본다는 거. 예?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야. 조그맣게 할 말인데 안 돼. 예비라고 했는데 그게 녹음이 안 됐나? 예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차라리 방송이 저희가 나중에 더 좋은 스튜디오로 가면 더 잘 녹음이 되니까. 그래서 아니면 한 분야를 깊게 판 형이랑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제가 사람들이 철학 하는데 철학이 칸트를 읽고 데카르트를 읽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드 트레이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탐구 정신이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도 제가 맨날 인터넷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인터넷이야말로 웜홀이고 시공간 초월이다. 왜? 내가 공간적으로 떠 있어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시간 내가 당장 얘기를 못해도 남겨두면은 다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진정한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시공간의 초월이지 웜홀 이런 거는 그냥 좀 이렇게 우주 덕후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고 웜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파토에 과학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파토의 그 팟캐스트 들으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도 받을 수 있고 팟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가님이니까 저희 그 인생 공부에 고 작가님이 해주는 독서 카드 뉴스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봐주시고 정말 뭐 독서와 특히 글쓰기까지 저도 글을 많이 쓰니까 고민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철수로 돌아가면은 그 철수가 그렇게 해서 수능은 그러니까 그것도 시켰어요. 제가 이게 또 이제 철수 연결되는 건데 그렇게 외적 동기부여라는 거라서 이미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거 말고도 끝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떨 땐 또 다큐멘터리도 제가 하나 보여줘요. 또 그러면서 공부가 왠지 되게 재밌게 다방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입체적으로. 이미 이거 거의 뭐 최고고 그 철수는 희찬이랑 똑같아요. 성인 희찬이 그러니까 고등학생 희찬이 버전이에요. 제가 인생을 뭐 바꿔준다고 믿고 있고 저도 바꿔주려고 노력을 했고 걔만 하려면 진짜 휴가를 내서라도 할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걔네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면은 이게 해마에서 우리 이제 뇌로 뭐라 그러죠 대뇌로 안 넘어가잖아요. 이제 장기기억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자기가 꺼내보는 게 되게 리마인드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런 거 뻔한 얘기인데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은 이건 이제 누구한테나 다 시키는 학습법인데 제가 멘토링하면은 자기 전에 이게 그 스마트폰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제 엄마 걔 건 없으니까 엄마 스마트폰을 빌려서 너가 공부한 거를 다 그냥 그러니까 책상에는 딱 종이 하나, 펜 하나 다 치우라고. 그 다음에 그날 공부한 거를 다 써보라고 하면 아는 만큼. 처음에는 한 줄도 못 써요. 한 줄도. 그냥 잘못 공부한 거죠. 머리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백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제가 이제 알려줘요. 최소한 제목이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챕터를 공부했는지. 그게 왜냐면 제일 액기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목은 써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써보라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너가 느낀 점을 한번 써. 너가 뭘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비교나 강조 그런 걸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게 해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성적이 안 오를 수 없어. 걔는 그래서 언어 영역은 7등급한테 딱 듣는 순간 네. 언어 영역 되게 발달 많이 하겠네. 네. 무조건 언어 영역은 7등급 맞다가 모의고사 때는 1등급도 맞아봤어요. 상위 4%.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말씀하신 것도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잖아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 근데 그게 가장 여러분 빠른 길입니다. 뭐 제 책에도 나오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책 읽어보시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그것이 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게 되게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오래 가고 아니, 단기적으로 시험을 보면은 그 벼락치기 하는 애들이 잘 나와요. 근데 인생이 진짜 수능은 단계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수능은 단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잘 본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한 거지. 똑똑하려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똑똑한 거지. 그 다음에 그냥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뭐 구글 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그걸 조합할 수 있는 거지. 구글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당장 그 문제 해결이 정말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구글링도 뭘 모르면 못해요. 중요하죠. 구글에 너무 정보가 많을 때는 정말로 이게 뭘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찾을 수 있는 지식을 진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철수군이 수능을 봐서 그러니까 3.75등급 정도 맞았어. 다 합쳐갖고 솔직히 저는 3등급 맞을 줄 알았는데 조금 근데 이거 그래도 7등급 맞다가 엄청난 거지.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철수군한테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입시로 뭘 가르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생에서. 저희 페이지도 수능 공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거든요. 그렇죠. 인생 공부죠. 제가 그런 거야. 너가 여기서 멈출 거야? 너 공부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박 사건이 뭐였냐면 걔가 정말로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유럽에 50일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문장은 잘 모르지만 단어를 원체 많이 외워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띄엄띄엄 그때 그 단어들 그때 그 단어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영어면은 진짜 무슨 지렁이 기억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단어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니까 되는 건 자신감이 더 붙어갖고 자기 공부 더 많이 해서 편입할 거라고.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공부 더 많이 해서 자기 편입할 거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제가 걔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전화를 해요. 강민이 공부하냐? 놀아야지 제가 그래요. 그럼 이제 뭐 다 인생 끝났잖아. 그럼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1학기 때 약간 데스밸리가 한번 왔어요. 이렇게 그 학업의 퍼포먼스가 줄었다가 정신 차리고 걔가 왜냐면은 왜 제가 대학 가면 힘들 거라고 했어요. 왜? 걔는 성적을 단기간에 올렸기 때문에 솔직히 그 클래스에 있는 애들보다는 좀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넌 더 해야 된다 그랬어 남들보다. 그 더해서 근데 평탄은 해서 평균보다는 조금 높았는데 지금 기말고사 결과는 봐야 되는데 2학기 때는 그 중간고사 때는 1등도 몇 개 했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너는 여기서 멈출 애가 아니라고. 너는 무조건 과에서 1등을 해야 된다고. 그냥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좀 시험 봐서 편입할 거라고. 그래서 저기 더 좋은 대학교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더 좋은 대학이냐 더 나쁜 대학이냐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가 얘가 생겨갖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충격이죠. 뭐 이게 누가 말하는지 모르고 그 문구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막 채워가지고 얘를 이게 아니라 불 한번 딱 지르면
불은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불태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마인드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벗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노력하면 가능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한다는 자체가 예, 이게 예. 진짜 교육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제가 또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시키는 그러니까 그 논설이 뭐 사교육은 엄청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독서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이 나와서 해답이 나왔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강력하게 추천했던 거는 뭐 작가님께서 또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주겠지만 필사랑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괜찮은 칼럼니스트들이나 그다음에 괜찮은 사설 이제 위원들 논설 위원들을 찍어 갖고 애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알려줘요. 그러면서 시킨 게 뭐냐면은 일단 필사를 해라. 그냥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서 소리 내서 읽으면서 필사를 해보라고. 그냥 선생님만 믿고 한 6개월만 해보라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한 뭐 3개월 이렇게 지나면은 그다음에 너가 이거를 예를 들어 이게 뭐 500자짜리 논문이면은 30자 정도로 줄여보라고. 이게 뭘 말하는지 줄여보라고. 그러면서 또 제가 강조하는 건 어린 친구들이니까 국어 사전을 그 하드 카피로 사서 그러니까 책으로 사서 그 진짜로 그걸 이렇게 찾아가면서 스마트폰도 좋지만 손가락 끝 자극하면서 뇌 신경 자극해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다. 이렇게 독서는 멀티 감각적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아마 스마트폰 할 사람 그것까지는 제가 봐주거든요. 그거 할 수 엄마 거 빌려서 할 사람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어를 꼭 찾아가면서 한자는 그 한자가 뭐 그 한자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는 없고 뭐 쓸 용 이렇게 무슨 잔지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그거가 힘들어도 그거를 조금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은 와 언어 영역이 애들이 안 늘 수가 없겠네요. 네. 다 1, 2등급이야. 다 1, 2등급. 네. 그게 다 1, 2등급. 그다음에 글은 저보다 더 잘 써요. 놀라울 맞아요. 정도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옛날 한번 제가 그거를 어떤 한 친구가 쓴 거를 제가 다른 엄마들한테 공유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솔직히 걔가 이제 그 논설을 요약을 해서 자기 생각을 붙인 거거든요. 거의 칼럼니스트가 쓴 수준으로 나와요. 일단은 뼈대가 논설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 제가 예전에 아는 형 친구분 얘기 들었거든요. 예. 보통 그냥 일반 대학 그냥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 나왔는데 아마 그 미국 인류 대학원 갔던 케이스예요. 예. 이제 문과인데 하려면 또 에세이 같은 거 잘 써야 되잖아요. 예. 그분이 에세이를 공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되게 영어 명문 있잖아요. 명문. 예. 명문을 이제 번역을 해요. 예. 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 명문을 좀 받아 써요. 예. 받아 쓰고 그 다음에는 그 번역한 걸 보고 예. 작문을 하는데 예. 언제까지 작문을 하냐면 안 보고 처음 그 명문이 될 때까지 작문을 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완전히 그 명문과 똑같이 처음에 이제 필사를 하면서 배우고 예. 그 다음에 번역을 한 다음에 번역을 보고 이거 똑같을까지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하면은 그 어떤 글쓰기 논리나 문체가 예. 나한테 스며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예. 외국어이기 때문에 처음이 예. 내게 되는 거겠죠. 예. 되니까 나중에 글 쓸 때 자연스럽게 외국의 명문 예. 명칼럼 리스트가 쓰는 것처럼 예. 이게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한 3년 정도 했대요. 예. 3년 정도 하니까 그 정도 급의 어떤 그 외국인이 예. 그 정도 급의 글씨를 쓴다 얘기 하더라고요. 예. 확실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모방하고 하는 게 되게 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그 굳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 제가 정말로 카톡을 나중에 캡처해서 올릴 생각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카톡이 아니라 페북 메신저로 제가 원래 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비슷한 책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 작가님한테 책을 한 2-30권 추천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쭉쭉 해줬고 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험이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좀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싶다. 그래서 좀 저는 근데 학습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다고 제가 생각한 책 한 3-40권이랑 작가님이 책에서 30권, 100권 정도 봐서 나도 책을 하나 써야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의 책이 그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왜 좋냐면은 좋은 그 양질의 그 추천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는 그 사서 삼경 사서를 고전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육도 삼약이랑 손자병법. 저도 고전을 안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고전 팬이에요. 그러니까 전 서양 고전보단 서양은 서양 문학을 좋아하고 서양 그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원전을 못 읽으니까 번역을 읽으면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뭐 서양은 일리아스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얘기들 서사시 같은 걸 좋아하고 고전을 좋아하는데, 고전보다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고전이 될 책들이 있어요. 근대에 나온 책들.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면 마케트 불면의 법칙이라든지, 인간관계라면 데일리 칸의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딴 사람들이 보면 보통 그래요. 그 뻔한 책 아니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뻔하죠. 인생이 잘 사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기회를 찾아서 투자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투자하고, 다 뻔한 얘기를 어떻게 자기를 체득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자기가 발췌를 해서 필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글이 안 늘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저는 글쓰기 실력이 안 돼서 발췌만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왜 저한테 발췌록을 왜 이렇게 길게 쓰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안 힘드냐고. 왜? 실력이 안 돼서 제 생각을 거기다 담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2-3년 동안 계속 발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글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장이 늘어서, 이거는 제가 거짓말일 할 수가 없는 게, 제 타임라인을 포스팅을 보시면은 3년 전 포스팅이랑 지금이랑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글 수준의 차이가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글 쓸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 엄마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국어 실력이나 장문력을 이렇게 문장력을 키울 수가 있냐 그러면은 요약해보고 좋은 글을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또 그래요. 한번 써보거든요. 효과가 없다. 절대 없죠. 제가 오늘 이게 약간 성질은 다르지만 제가 그 티끌 모아 태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왜냐면 이 요약도 단어도 티끌이 모아야 태산이 되는 건데, 그 박명수 얘기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거든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그거는 티끌만큼만 모아서 그러거든요. 티끌 모아 태산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정량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은 참 좋은 게 데이터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수치로 나오니까요. 제가 인생 요령이라는 글을, 아주 짧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리즈로 제가 알고 있었던 고수들한테 들었었던 에피소드를 짧게 썼어요. 그럼 그 하나 쓰면은 끼케야 좋아요 150개, 끼케야 150개, 공유 3개, 5개, 10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뭐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어떤 게 공감대를 얻고 사람들이 어떤 거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제가 결국 진짜 100개까지 썼어요. 인생 요령이라는 거를. 다 썼으니까 제가 100개 쓰려고, 원래 제 그 졸업 선물 책에 넣으려고 쓴 건데, 좋은 것만 뽑으려고 거기서. 근데 100개를 한번 모아갖고 100개를 모아서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00공유가 돼요. 하나하나가 있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고 티도 안 나요. 근데 그 100개를 모아서 제가 포스팅을 한꺼번에 하니까 한 3,000개 됐나? 엄청나게 됐어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됐어요. 말도 안 되게. 지금 막 어디 돌아다녀요.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이거를 느낀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이 티끌 같은 게 모이면은, 그러니까 티끌도 올바른 티끌. 그냥 티끌이라면 너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조그만한 게 모여갖고 모이면은 정말로 이게 맞습니다. 얼마나 그게 그것도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참.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설명을 드린 게, 뭐 굳이 뭐 어떤 문학적 수사를 쓰고 막 그런 게 막 무슨 학문적 얘기 이런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포스팅을 했는데 관심도 못 받던 글들이 모이니까 몇천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가장 작년에 했을 때가 제가 800km 걸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제 뭐 그 버스 한 정거장도 잘 안 걸어요.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왕년에는 운동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걷게 됐어요. 근데 그게 10km 배낭을 메고 걸어야 되거든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감히 상상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메고 내가 부산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랑 와이프랑 했던 게 뭐냐면, 800km 생각하지 말고 하루 20km 걷는다는 것만 생각하자. 근데 이제 만만치 않지만 하루 20km도 솔직히 힘들죠. 군인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한번 20km는 우리가 처음에 우연찮게 20km는 걸었거든요. 죽지는 않더라. 그래도 힘들잖아요. 힘들죠. 엄청 온몸이 힘들지. 빠개질 것 같고. 그렇죠. 힘든데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루하루 갔어요.
그러니까 한 이제 제가 33일 만에 걸었는데 한 15일 정도 되니까 그 전에는 마의 거리가 4km 남았을 때,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괜찮았는데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 힘들죠. 거예요. 남자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예, 더 힘들죠. 와이프가 좀 침착한 편인데 멘붕이 터지더라고요. 예, 예. 근데 여기가 안 갈 수가 없는 게 안 가면 잘 데가 없어요. 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목적지에. 데스매치네요. 그렇지. 거의. 안 그러면 통과하지 못하면 무조건 죽는 가야 돼. 거예요. 안 그러면 밖에서 해야 돼. 네. 이제 이렇게 갔는데 당연히 엄청 힘들고 막 이 온몸이 죽겠죠. 그러니까 한 15일 지나니까 몸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배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배경도 잘 안 보였어요. 정말. 그 완전 변환이네요, 진짜. 예. 그러더니 한 20일부터 너무나 즐거운 거야. 20km는 예.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예.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33일 되니까 예. 도착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느낀 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예. 가다 보니 도착하는구나. 이게 되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알죠. 당연히 오늘 열심히 하면, 근데 그거를 몸으로 한 번 딱 느끼니까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도착하네? 언젠가 도착하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구나. 오늘 하루가 모든 걸 대변해주고 있는 거구나. 예. 바로 제가 그 다음에 원래는 책을 제의받아서 책을 못 쓴다고 했었거든요. 예. 책을 쓴다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막말르기에서 인터넷에서 한 A4지 두세 장 정도 쓰는 애가 책을 쓰는 게 말이 안 된 거예요. 어렵죠. 근데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100번 쓰면 책 나오겠네. 그렇죠. 딱 말씀하시고 똑같은 저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더라고. 저도 예. 똑같아요. 제가 그 졸업 선물에 관련된 거를 출판사 세 군데서 제의를 받았는데 네. 그게 그 포스팅에서 공감이 받은 게 많으니까 제 얘기들, 그러니까 어디서 없는 구체적인 강론들, 그 젊은 친구들이랑 필요한 강론들, 그게 모이니까 그러니까 책이 그러니까 200쪽짜리 책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정말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진짜 티끌 모으면 태산이 아니라 티끌모아 행성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네요.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그 티끌의 중요성이면은 그 티끌을 모아야 되거든요. 티끌을 모아야 되는데, 그럼 그 티끌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티끌을 뺏어가는 게 뭐냐? 티끌 마그넷 스마트폰. 예? 티끌 자석. 예? 우리 페이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 예. 저는 그래요. 제가 지난번 팟캐스트도 말했지만 저희 팟캐스트는 출근할 때만 듣고 점심시간에만 듣고 퇴근할 때만 듣고 짜투리 시간. 그다음에 운동 헬스할 때 듣고 그러는 그렇죠. 거지. 예. 그 외 시간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되고, 저희 페이지도 만약에 제가 우리 페이지 때문에 사람들이 해로워진다. 그럼 전 팀원들이랑 상의해서 페이지를 닫을 거예요. 저희는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는 거고 격을 올리고 싶은 거지, 추잡하게 막 좋아요나, 저희도 그런 막 흥행이 되는 막 자극적인 동영상 그런 거 올리는 게 막 맛집 속에, 저희는 그런 거 올릴 생각도 없고 깊은 컨텐츠, 어려운 영어 그런 막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죄송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봤을 때 이 또 엄청난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대학생인데 이 티끌에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를 만나본 적은 없고, 이제 TJ 태정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는 태정군인데, 태정군 이니셜 맞네요. 태정군을 하면 되는데 실명 아니죠? 예, 실명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꾸 실명이 비슷해요. 근데 태정군인데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태정군인데 이 친구는 저한테 1월 달에 상담을 했었대. 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많이 솔직히 하니까. AS 모임을 가도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뭐 저보고 다 인사하면 네,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그 가끔 카페 계단 오셨어요. 예? 그럼 잘못 봤습니다 그래요.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오셨다 그래 갖고. 근데 그 많이 본 친구들 이제 이름도 다 알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렇죠. 세네 번 예. 본 친구들은 처음 예. 온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성공 사례를 올렸고 오늘도 성공 사례를 올릴 거거든요. 내일도 성공 사례를 올릴 거고, 왜냐면 요즘에 성공 사례로 좀 사람들 기분을 업 시켜주려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태정군 사례도 이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켰어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티끌을 해결한 친구인데 그냥 공부를 별로 안 하고 뭐 오락이나 하고 롤이나 하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으로 야구 좀 하고 고수톱 좀 치고 그런 친구였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티끌을 다 그렇게 버리고 있었는데, 그 행성도 만들, 목성도 토성도 만들 진짜 그 티끌을 다 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없애라 그랬는데 도저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짱구를 굴려봤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스마트폰을 없앨까 그랬는데, 자기 대학생이니까 그거를 사물함에만
이렇게 사물함에 넣어놓은 거 잠근 거예요. 그래놓고 점심시간에만 확인하고 저녁에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가 걔한테 말한 게 때려 죽여도 도서관에는 12시간씩 있어라. 자도 12시간 있어라. 그러면 그래도 잘하면 집에서 편히 아니야. 자도 도서시간에 12시간 있어. 그다음에 항상 책을 손에 들고 다녀라. 안 읽어도 들고 다녀라. 그 진짜 안 읽고 들고 다니는데 잊어먹었대요. 그래서 책값 물어줬대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맨 처음에 되게 힘들고 여자친구랑 깨질 뻔하고 여자친구 멱살 잡고 싸울 뻔하고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가 얘가 좋게 바뀌니까 되게 좋게 봐줬대요. 그래서 그 사물함에 넣고 다니니까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책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그건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공부 안 하던 친구가 토플 IBT를 120점 만점에 80점 맞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81점을 맞았대요. 왜? 제가 교환학생 얘기를 이 친구한테 얘기를 엄청 해줬었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교환학생 가고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왜? 미국 교환학생은 치열해서 우리가 TO가 몇 개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대학이. 근데 유럽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유럽 하면 다 미국말 안 쓸 줄 아는데 영어 안 쓸 줄 아는데 다 영어로 수업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 영어 뭐 북유럽은 다 영어를 할 줄 알고 덴마크 이런 데는 다 영어 수업이 있고 독일도 다 영어 수업이 있고 프랑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학비 자체가 무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환학생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TO가 없어서 교환학생이라는 게 익스체인지 스튜던트잖아요. 네. 이쪽에서 한 명이 와야 우리 쪽에서 한 명 보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거의 안 오다 보니까 양쪽에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TO가 없으니까 이게 익스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유럽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원래 학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그다음에 그런데 장학금 되게 많아요. 무슨 뭐 요즘엔 모르겠는데 저 때는 뭐 유럽 문화 체험 이런 장학금 그래갖고 거기서 막 투어 가이드도 하고 막 그래서 장학금 돈 받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토익을 81점 맞았고 그렇게 티끌을 모아서 지금 내년에 지금 유럽 아니나 다를까 자기 교환학생 센터 가서 보니까 유럽은 지원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 자기네 학교는 좀 조금 이렇게 탑 클래스 대학은 아닌데 상위권 대학은 아닌데 중위권 대학인데 자기 교환학생도 많이 안 가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기 사례를 나한테 줄줄줄 소개하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스마트폰을 되게 과격하게 없애라 그랬었는데 그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저도 못 없애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준군이라고 합시다. 원준군이 있어요. 예, 그 친구가 그 댓글을 또 단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쓰는 방법이군요. 제가 이 친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아갖고. 제가 쓰는 방법이군요. 전 집에 와서는 우편함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준군이라는 친구는 제가 나중에 그 친구들 스토리가 구구절절한데 늦게 공부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 교양학부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공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전공 설계를. 되게 열심히 해서 이 친구의 꿈은 자기처럼 늦게 공부한 친구. 막 가수 오디션도 데뷔하고 그랬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주 무슨 가수 쪽의 꿈을 꾸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공부랑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은 빅데이터 엔지니어가 되려고 그래요. 엄청 그러니까 공부도 지금 잘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명문 교양 대학교에서 엄청 힘들었대요. 지금 대학원까지 가려고 박사까지 받으려고.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안 쓴다니까요. 그 사회적으로 커넥티드 되려고 해서 연결해야 되니까 필요를 하니까 있는데 필요할 때만 우리 그때 작가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에어플레인 모드로 놓고 저도 무음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이 항상 이렇게 볼 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진짜 부모님이 심장 질환이어갖고 전화 안 받아서 1초 만에 진짜 위급한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살면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학생은 더욱더 예. 뭐 비즈니스 하는 것도 예, 아닌데 예, 진짜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뭐 하는 것도 총각 아닌데. 다투는 게 예. 있을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그래요. 어. 걱정하는 게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럼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 네트워킹 필요 없다고. 너가 전화해서 전화 안 받는다고 너한테 막 뭐 난리치고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냥 절교하라고. 그런 애는 너한테 손해를 준다고 너한테. 생산적인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라고. 너가 왜냐면은 친구가 환경이 나를 만들지 친구가 만드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서로 이거 완전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 특히 여자친구는 저는 되게 좀 잔인한 스타일인데 헤어지라 그래요. 잔인하네. 왜냐면 어차피 너네는 어차피 결국엔 싸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너가 이렇게 열심히 안 살면 돈 벌 확률이 적은데 성공할 확률이 적은데 너의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너가 돈 많이 벌고 그럼 그 여자가 더 좋아해 주겠냐고. 안 좋아해 준다고. 나중에 결국엔 세상 살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너네를 괴롭히는데 너네가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될 거 같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태정군이랑 원중군은 그렇게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이게 사물함에 넣고 쓴다는 거를. 예? 그렇게 해서 자기네는 엄청 자기네들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어떻게? 티끌을 모아서. 티끌을 모아서 토플 80점 태산, 예?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태산을 만든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예요? 알죠?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AS 모임을 하고 강연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하게끔. 이게 이 팟캐스트나 페이지는 엄청난 전달력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는 거 있지만 깊게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연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책으로 커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강연도 제가 1%라 그랬잖아요. 1%밖에 안 되는데 모임을 해서 책을 읽히면 10%로 올라가네요. 100명 중에 10명을 바꾸는데 지금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요. 강연에서 막 2시간 동안 얘기해서 2시간 반 정도에 집에 가서 여러분 화이팅 이런 거 하지 말고 방 청소나 먼저 하라고. 제가 그래서 AS 모임 온 친구들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강연 들었던 친구에서 방 청소 한 사람 그러면 실제로 5명은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안 해요. 너 왜 안 했냐고. 내가 그래요 제가. 막 뭐 하셨어요 하다 갑자기 열받아서 반말해요. 너 왜 안 했어? 응? 왜 안 했냐고. 그게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핵심 바꾸는 습관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말 찰스 드위그 습관에 보면은 대표적인 핵심 습관이라는 것이 하나를 바꾸면 이 연쇄 효과를 내는 트리거링이 그렇죠. 그게 이제 정리정돈이랄지 운동이랄지 뭐 재테크랄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거니까 독서도 마찬가지고. 진짜로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실명을 많이 드려주는 게 제가 요번 에피소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그 AS 모임한테 영상군이 있어요. 제가 본인이 왜냐면 공개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와이프랑 협의를 보고 거실에 텔레비를 치웠다는 거예요. TV를.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잖아요. 안 보면 놀아요? 뭐 벽 보고 명상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책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책장을 갖고 나왔대요. 책장을 TV, 그러니까 소파에 앉으면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맞습니다. 2권을 더 읽게 된대요. 와. 그럼 1년이면 몇 권 더 읽어요? 24권? 그냥 조금 있어 보이게 3권이라고 치면 36권, 그쵸? 10년이면 360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10년 뒤에 전문가예요, 그 분야. 한 개로만 파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년 뒤에 720권이거든요? 그럼 은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은퇴를. 예를 들어 그냥 딱 정해놓고 와인에 관련된 책만 700권 읽었다고 해봐요. 뭐해도 먹고 산다니까요. 맞아요. 커피에만 관련된, 그러니까 와인 커피 묶어갖고 그러니까 식음료에 대한 거 720권 읽었다고 쳐봐요. 그만한 전문가가 없다니까요. 이게 뭐 지식 같은 경우는 마태 효과라고 하죠. 빈익빈부익부 복리효과 마찬가지로 이게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한 100권 넘어가면 뭐 가속도가 붙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왜 방송을 대본 없이 할 수 있냐면은 저는 상담 2,000번이 넘으니까 뭐 사례도 너무 많이 중복되고 너무 많이 해본 얘기라서 그냥 생각해서 이 얘기할까? 저 얘기할까? 하면 그냥 줄줄줄 나와요. 제가 AS 모임 가면 친구들이 제가 질문하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막 고수한테 질문하듯이 질문을 막 던져요 저한테. 저는 진짜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왜? 2,000번 해봤으니까 그 케이스가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겠네요. 거의 99% 걸려요. 그 다음에 없는 케이스는 저도 이제 또 고민해서 얘기하면서 그건 같이 토론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냥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되게 힘든 고민들도 많았어요. 막 가족이 아프다든지, 누나가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특히 요즘엔 연애 상담도 가끔 많이 오는데 제가 많이 해보지 않아갖고 그거는 조금 그냥. 근데 그거는 저도 그래. 연애도 그래요. 뭐 대표적인 원리라는 거죠.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줄 생각으로 사귀어라. 안 그러면 헤어져라. 근데 충분히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블랙홀처럼 빠르면 헤어져야 돼. 그거는 인연이 아닌 거라고. 그게 가장 제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이해 못 해주는 사람도 인연이 아닌 거라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그걸 억지로 맞추려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 그게.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해줘.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정말 작가님이 그 마태 효과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뭐 100권을 100번을 뭐 100편을 그 대신 생각 없이 읽으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제대로 꼼꼼히 능동적으로 씹어 먹으면은 내가 그래서 소화 삼키면은 뭐든지 해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박사에서 졸업 논문 쓰는 거거든요. 굳이 박사가 그 학교에서 주는 게 박사가 아니라 정말로 개인의 인생에서 박사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글을 옛날 어떤 그룹에 써서 이 글이 되게 공감을 많이 받아서 제가 생각하는 박사는 학교에서 무슨 디펜스하고 그런 게 아니라 100권의 책을 파서 내가 나만의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거를 풀어내서 글로 쓸 수 있으면 박사인 것 같다고. 내가 박사를 받아봐서 알지만. 그냥 저는 고 작가님의 박사 2-3개 이상의 레벨의 박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태입니다. 제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허영만 화백님. 도박, 음식, 관상. 이 3개를 팠는데
이렇게 깊게 팔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이건 박사가 아니라 석학 3개를 받으신 거랑 진짜 똑같은 거예요, 진짜. 맞아요. 예. 아니, 진짜 그게 그렇게 깊게 얘기를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다 박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학위 받은 거는 제가 그럼 나중에 학교 하나 차려갖고 박사 학위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갖고 등록해갖고. 좋네. 아니, 검증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 학교가 좀 후져서 네임밸류가 딸리긴 하겠지만, 제 예. 박사 학위 드린다니까요. 아니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 일단은 지금 2회인데요. 정신없이 지금 저도 이게 빨려들었는데 일단은 2회 이렇게 마무리하고 예. 또 이제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저희 팟캐스트 저희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예. 인생공부 페이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신영준 박사님 그냥 신영준 치면 나와요. 예.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 그 고민들을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편도 아직 방송이 안 나간 걸 예, 녹음할 예. 거거든요. 예. 아마 그 이제 어떤 고민이 있으시면 아마 4회부터 예. 그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고민 있으면 어떤 걸 할지 예. 뭐 공부와 예. 사회생활 뭐 등등등등 예.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아이들 교육도 예. 마찬가지고 저도 예. 이제 책을 쓰면 그쪽 좀 공부를 많이 예. 했거든요. 예. 아이들 또 저희가 애아빠들이에요. 공부하는 예. 애아빠입니다. 그래서 상관없고 아니면 대학생 예. 뭐 대학원생 예. 뭐 박사님이 논문도 다 가봐 하니까 다 할 수 또 있습니다. 어떤 회사 생활도 되고 그렇죠. 다 예. 되니까 예. 뭐 스타트업도 그리고 가능해요. 제가 스타트업 출신이거든요. 저희가 자영업도 가능합니다. 모르는 거는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모르는 그렇죠. 거는 저희가 전문가를 찾아서 그렇죠. 저희가 또 전문가를 엄청 많이 알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여러분께서 어느 이게 이 질문이 다수가 왔는데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떤 분을 모실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분 이제 모셔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비슷한 게 많이 나왔는데 제 패친 중에 없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있어요.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예. 고민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여러분의 그거를 해결해 드리고 또 저희 팟캐스트와 우리 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예. 우리 신 박사님 기획을 잘하세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신 분이니까 아유, 과찬이십니다. 믿고 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로써 2회를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3회에서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